자, 이번 시간에는 그 6주차 주식 시세와 자금 동향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했던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봐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세표에 보면은, 기세, 감리, 권리락, 배당락,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때 기세는, 주문을 냈으나 체결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폐장 때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도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세 가격으로 본다. 매도할 때는 그 가장 낮은 가격을 호가는 이제 부른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기세 가격으로 본다. 맞죠? 매수는 가장 높은 호가를 기세 가격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개가 다 맞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대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종목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일단 배당의 권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지죠. 권리라 배당의 그러니까 그 신주주권의 권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이건 당연히 떨어져요. 기세와 감리. 감리는 뭐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의 그 주가 변동이 심상치 않다,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여기서 불확실성이 큰 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크면은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막 이래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바로 그래서 감리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세는 그와 상관없어요. 기세는 단지 그 거래가 체결이 안 됐다 뿐이지 그 기세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법은 없죠. 매수 주문을 했으면 최고 가격으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죠. 배당 기준일이 수요일이다. 배당락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주중에 공휴일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지 않습니까? 수요일이 배당 기준일이래요. 그러면은 이때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따 그러면 배당을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 사야 되냐 이거예요. 월요일에 사야죠. 그렇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보통 거래로 이때 사야 수요일 날 내가 주주로 등재가 돼요. 스스로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거래가 끝나고 나면은 이 주식에는 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데 그 배당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종가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65만 원으로 여기에 이제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18년 5월 1일인가? 그때 삼성전자가 그 전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265만 원이었어요. 한 주당. 그러다가 5월 1일 날 처음 개장할 때 5만 3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니죠. 2018년 5월에 25대 1 액면 분할을 했다. 25대 1이면은 요걸 25로 나눈 금액이 돼야 되는데, 이걸 50으로 나눈 금액이 이거예요. 요
5만 3천 원은 265만 원을 50으로 나눈 거예요. 2018년 5월에 50대 1, 50대 1로 매매분을 했기 됩니다. 이거는 2019년 5월, 2018년 5월일 겁니다. 여기 맞습니다. 종목 옆에 A, B, C, D, E 표시가 붙어 있는데, 액면 금액을 표시한 거다. 근데 이런 표시가 없는 건 뭐냐? 5,0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액면 금액이 주식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E는 2,500원이고요. 한 주당. 요거는 1,000원인가? 요건 1,000원이죠. D는. 요건 500원이고, 요건 250원이고, 요건 100원이에요. 100원. 그래서 SK텔레콤은 아마 1,000원짜리일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100원짜리가 될 거예요. 주가 변동의 색깔을 설명한 거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주가 변동의 색깔에 대해서 그 본문 강의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상승이 빨간색이고, 상승이 파란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이라고 했죠. 파란. 동양, 한미일은, 한미일이 아니라, 한중일은, 반대예요. 이게 상승이 빨간 거고, 여기가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승을 빨간색 맞고요. 일본에서는 하락을 파란색 맞고요. 미국에서는 상승을 파란색 맞고, 중국에서는 하락을 파란색.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상승이. 이게 틀렸네, 그렇죠? 4번. 다음은 고객 예탁금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증권을 사기 위해, 여기 사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증권을 사기 위해서 일시 보관 중인 고객의 자금이 있다. 고객 예탁금. 맞죠? 고객 예탁금의 정의예요. 위탁 매매에서 목적으로 돈을 넣어놓은 게 위탁 예수금이고, 증권 저축을 위해서 돈을 넣어놓은 것이 저축 예수금입니다. 맞습니다. 증권회사는 이 고객 예탁금을 다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행도 우리가 고객 예금을 내가 100만 원을 받겠다 이러면은 100만 원을 다 대출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10만 원을 남겨놓고 90만 원만 한다든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준비금으로 그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증권회사도 마찬가지. 증권회사도 고객이 100만 원을 예금을 했으면은 예탁을 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예탁금을 아직 주식으로 안 샀을 때는 현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근데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금을 활용했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이용료는 없는 건 아니고 낮아요. 이율이 보통 은행보다 그 이율이 낮다고 그랬죠. 다음 중 그 강세 시장이 예상되는 경우 나타나는 자금 동향은 어떠냐? 그러니까 강세 시장이 예상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돈을 갖다 모아요. 그 돈을 갖다 넣어놔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논 팔아가지고 주식을 산다고 고객 예탁금에 갖다 돈을 넣어놓고 종목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대금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강세 시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대금이 증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의 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멈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멈춰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고객의 대금이 유출이 되고, 신용융자 잔고가 상승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 신용융자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왜 신용융자를 쓰는 거죠? 고객이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신용융자 잔고가 돈을 빌려서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갚아야 될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갚아야 될 때에는 그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이때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하락, 이건 하락이네, 그렇죠? 둘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 상승, 장기적 하락에 맞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 거래량 회전율을 구할 때의 분모의 값이 얼마냐? 거래량 회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거래량과 거래 주식 수, 밑에는 발행 주식 수, 거래 주식 수. 그럴 때의 발행 주식 수는 기초와 기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평균 값으로 해라. 그래서 평균 주식 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초와 기말 주식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맞겠죠. 근데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이게 더 정확하죠. 이거는 기초와 기말의 주식 변동이 없을 경우에 맞는 말이고, 이것은 항상 맞는 말이니까 3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한 주였던 게 50주로 늘어난 거죠. 50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옛날 한 주 거래된 게 50주가 거래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 회전율이 증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거래량 회전율이 증가를 해요. 회전율이 감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와 반대로 액면 분할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액면 병합입니다. 액면 병합. 액면 병합은 50주였던 거를 한 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거래량 회전율이 감소를 하겠죠. 액면 병합, 액면 분할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을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 회전율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는 이제 모르죠. 한 주를 50주로 만들었으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주식이 더 많이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거래 대금 회전율이 증가할지 거래 대금 회전율이 감소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더 오르기를 기대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250만 원이었던 게 5만 원으로 됐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6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 5만 원에서 4만 원, 뭐 그때 3만 원까지 내려갔었나? 그래서 그 4만 원도 깨진 적도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오른 5만 원이었던 게 6만 원까지 뭐 가는 거는 1년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액면 분할로 해서 그 거래대금 회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지금 상태의 정보만으로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6장에서 다룬 그 주식 시세표, 그리고 그 주가 관련 그 자금 동향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주가 지수에 대한 그 강의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